한국 인터넷에는 수많은 공포 이야기가 떠돌아다닙니다. 그중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학교 괴담입니다. 이 이야기는 학교에서 늦은 시간까지 남아있던 학생의 경험담으로 시작됩니다. 어느 흐린 가을날, 고등학교 2학년인 민수는 중요한 시험 준비로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득 시계를 보니 밤 10시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학교의 자습실은 11시에 문을 닫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고 집에 갈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책을 정리하고 자습실을 나왔습니다. 어두운 복도를 걸어가던 그의 귀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소리인 듯 아닌 듯한 이상한 소리였습니다. 민수는 그 소리가 자습실 반대편 끝에서 오는 것 같아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두리번거렸습니다. 복도에는 그 누구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약간의 소름이 돋았지만 그는 괜한 상상력을 자제하며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학교 출입문으로 향하던 중 갑자기 복도의 형광등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멈춰서서 천장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등은 곧 정상적으로 돌아왔지만 그의 마음 한켠에는 계속 불안한 기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때 복도 끝에서 들리는 여자의 낮은 웃음소리가 그의 귀에 들렸습니다. 민수는 주저하다가 소리가 나는 쪽을 조심스럽게 향했습니다. 복도 끝 3층 화장실에서 나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화장실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이 천천히 닫히면서 거울에 그의 뒤쪽으로 곱슬머리의 여학생 한 명이 서 있는 모습이 비쳤습니다.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민수는 오싹한 기분이 들어 서둘러 화장실을 나와 그를 빠져나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 모습이 떠나질 않아 잠을 이루기 힘들었습니다. 다음 날 민수는 친구들에게 어젯밤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한 친구가 충격적인 사실을 전해주었습니다. 그 학교에는 오래전 학교에서 불미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난 여학생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었답니다. 그 학생은 생전에 곱슬머리였고 자주 그 화장실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민수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밤에 학교에 남아서 공부하는 일은 다시는 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이후 자습실에 남아있던 학생들이 느낀 불가사의한 경험담들이 하나둘씩 추가로 전해지며 그 학교는 지역 내에서 유명한 괴담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며 그 복도만큼은 늦은 시간에 혼자 걷지 않으려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괴담은 더욱 극적으로 변하고 학교의 졸업생들은 동창회에서 이 이야기를 반드시 꺼내곤 하며 여전히 누군가는 실제 경험을 했다고 단언하기도 합니다. 그날의 기억은 민수에게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경험으로 남았고 이 괴담은 인터넷을 통해 꾸준히 회자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비오는 밤 대학생 민지는 도서관에서 밤 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늦은 귀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은 어두컴컴하고 세찬 비가 고요한 밤거리를 내리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우산을 쓰고 발걸음을 서둘렀습니다. 또각또각 그녀의 발소리가 고요한 밤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도서관에서 집까지는 걸어서 20분 거리였지만 날씨가 나빠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민지는 길을 걷다 어두운 골목에 들어섰습니다. 이 골목은 평소에도 사람들이 거의 다니지 않아 음산한 느낌을 주었지만 그녀는 익숙하게 골목을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뭔가 달랐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듯한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개를 돌려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괜히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지만 마음속 깊숙한 곳에선 불안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잠시 후 민지는 뚝딱거리는 다른 발자국 소리가 그녀의 발걸음에 맞춰 따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소름이 돋은 그녀는 한 걸음 더 빨리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발소리를 따라오는 그 발자국 소리도 함께 빨라졌습니다. 점점 두려워진 민지는 결국 뛰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도달했을 때 그녀는 문을 재빨리 열고 안으로 들어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숨을 고르며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괜한 기분 탓인가 민지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자기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책을 펴고 이어서 공부를 하려고 했지만 계속해서 이상한 느낌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그녀는 책상에 앉아있는 자신을 비추고 있는 창문 밖에서 순간적으로 눈에 띄는 작은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깜짝 놀라 머리를 돌렸지만 다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창문 밖에서 어린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비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을 리 없었습니다. 더욱이 그 소리는 무언가 비정상적이고 섬뜩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민지는 떨리는 손으로 창문을 닫고 커튼을 쳤지만 불안감은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녀는 가족들에게 전화를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이상했지만 그 와중에도 피곤함이 몰려왔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눕기 전에 방문을 꼭 잠갔습니다. 불을 끈 후에도 작은 웃음소리는 여전히 귀를 맴돌았고 잠에 들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곤함이 딴 생각을 몰아내고 그녀는 결국 잠에 들었습니다. 그녀가 악몽을 꾸고 있던 중 갑자기 현관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리는 소리에 깼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그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방문을 잠갔다는 사실이 떠올라 약간의 안도를 느끼긴 했지만 그 소리는 점점 그녀의 방 쪽으로 가까워져 왔습니다. 문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자 그녀는 숨을 죽이고 침대 아래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 순간 문이 저절로 열렸고 방 안으로 발자국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침대 아래에서 숨죽인 채 민지는 심장이 터질 듯한 두려움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발자국 소리는 느린 속도로 방 안을 배회했고 민지는 본능적으로 그 발소리가 그녀 주위를 맴돌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잠시 후 발자국 소리와 함께 짧은 침묵이 흘렀고 어느새 그 존재가 침대 가장자리에서 고개를 숙인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침대 아래로 무언가 느껴졌고 민지는 반사적으로 숨을 참으며 고개를 들어 그 존재와 마주쳤습니다. 어린아이의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틀리고 일그러진 미소를 띤 그 어린아이의 눈은 인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민지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존재는 빙그르르 웃으며 사라졌습니다. 그로부터 다음 날 민지는 기절한 채로 방 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친구들과 가족들은 그녀를 간신히 깨웠지만 그날 밤의 경험은 그녀의 뇌리에 강렬하게 남았습니다. 민지는 이후로도 여러 번 그 발자국 소리와 웃음소리를 들었지만 아무도 그녀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결국 학교를 쉬고 집안에서만 지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는 점점 더 지쳐갔고 그 존재는 매일 밤 그녀를 찾아와 괴롭혔습니다. 마치 끝나지 않는 악몽에 갇힌 듯 했습니다. 어느 날 밤 민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생각한 그녀는 그 존재를 마주하기 위해 불을 켜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널 도울 방법은 없어. 다만 내가 무엇을 원하든 널 이해할게. 그러자 그 존재는 민지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또렷한 모습이었습니다. 민지는 공포에 떨면서도 침착하려 했고 아이는 미소를 지으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혼자 있는 게 싫어. 그 후로 민지는 매일 밤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공포 속에서 그녀는 점차 그 존재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더 이상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존재는 여전히 그녀와 함께하며 영원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민지는 자신의 목소리를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인터넷에 그 이야기를 작성하여 올렸습니다. 누구도 믿지 않겠지만 그날 밤의 이야기는 여전히 민지의 일상에 남아 그녀를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녀는 경고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밤길을 홀로 걸을 때 한 번쯤 뒤를 돌아보세요. 누군가 당신을 따라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이야기가 전파됨에 따라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든 자신이 보지 못한 존재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 이후로도 민지의 이야기는 인터넷을 떠돌며 밤길을 걷는 수많은 이들에게 작은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몇 해 전 친구 5명과 함께 강원도의 깊은 산속으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 평소 도시 생활에 지쳐있던 우리는 한적 한자연 속에서의 휴식을 무척이나 기다리고 있었다. 여행지는 인터넷에서 우연히 발견한 한적하고 잘 알려지지 않은 산장이었다. 예약 사이트에 올라온 사진에서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특유의 고즈넉한 분위기가 사진 속에서도 묻어나와 평화를 즐기기에 최적의 장소라는 확신을 주었다. 우리가 산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산장은 오래된 목조 건물로 대문을 지나면 커다란 마당과 낡은 그네가 있었다. 일행 중 가장 먼저 산장 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나였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낡은 나무 특유의 냄새가 코를 찔렀다. 내부는 외관과 다르게 꽤나 넓었고 곳곳에 오래된 가구들이 놓여 있었다.
벽에는 세월의 흔적을 그대로 담고 있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사진 속 인물들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무표정했다. 처음 며칠간 우리는 아무 문제 없이 산장의 자연을 만끽할 수 있었다. 아침에는 새소리에 눈을 뜨고 저녁에는 마당에서 바비큐를 해 먹으며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셋째 날이 되던 새벽, 나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깨게 되었다. 마치 누군가가 나지막히 귀에 대고 속삭이는 듯한 소리였다. 주변을 둘러보았으나 다들 깊이 잠들어 있었다. 별일 아니겠지 하고 다시 잠을 청했지만 왠지 모를 불안한 기운이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친구들에게 새벽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듯했지만 한 친구는 잠시 머뭇거리며 입을 열었다. 사실 나도 어젯밤 이상한 꿈을 꿨어. 어떤 할머니가 나타나서 무엇인가를 말하려 했어. 그런데 뭔가 알아듣지 못할 말만 중얼거리다 사라졌어. 우리는 그저 우연의 일치겠거니 하고 웃어 넘겼다. 그러던 그날 저녁, 우리는 더 많은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서 게임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불이 깜빡거리기 시작하더니 완전히 꺼져버린 것이다. 다행히도 우리는 스마트폰의 플래시를 사용해 당황하지 않고 촛불을 찾아 불을 밝혔다. 그 순간 벽에 걸린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다. 오싹한 기분에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자 사진 속 인물들이 우리를 향해 웃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명히 처음 여기 왔을 때는 무표정이었는데 깜짝 놀라 사진을 바라보던 우리는 어떻게든 상황을 이해해보려 노력했지만 한 친구가 옷장 뒤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하면서 상황은 더욱 미궁에 빠졌다. 일기장은 오래된 가죽 표지로 덮여 있었고 다소 바랜 글씨로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일기에는 이 산장에서 예전에 살았던 가족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마지막 일기 날짜는 1975년으로 이 가족이 갑자기 사라지기 전의 기록이었다. 내용 중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가족들이 무언가에 쫓기고 있다는 두려움이 담긴 글귀였다. 우리는 불안한 마음에 그날 밤을 거의 뜬 눈으로 지새웠고 다음날 아침 서둘러 산장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짐을 챙기고 산장을 떠나기 직전 다른 친구가 마당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 오래된 지하실 입구였다. 평소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곳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은 문을 열어보고 싶다는 강한 충동이 들었다.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문을 열고 아래로 내려가자 서늘한 공기가 우리를 맞이했다. 지하실은 꽤 넓었고 각종 잡동사니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그런데 그 한편에는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는 작은 방이 있었다. 우리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조심스럽게 그 방으로 향했다. 방 안에는 또 다른 사진이 놓여 있었고 그곳에는 분명 우리가 왜 여기로 와야 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수수께끼가 담겨 있었다. 사진에는 일기장에 있던 가족의 모습과 함께 마지막 주례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라고 적혀 있었다. 순간 갑자기 모든 것이 제자리에 맞춰지듯 우리는 이 산장이 그들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한 장소였음을 깨달았다. 그날 이후 우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일상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가끔씩 친구들과 모일 때면 그 산장에서의 경험은 종종 화제에 오른다. 특히나 지금도 산장은 여전히 비밀을 간직한 채 누군가 그들의 이야기를 발견해주길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전달받은 우리는 다시금 생각한다. 그 산장의 진짜 주인은 누구였는지를 말이다.